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채권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유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담당하고 있는 이재욱입니다. 2026년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2026년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025년도의 채권 시장의 모습이 2026년도의 채권 시장의 모습을 좀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JP모건 고수익 채권 지수 기준으로 한 8% 중반 정도의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고수익 채권의 금리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동안에 축적된 이자 수입 또는 캐리 수입의 1.5%포인트 정도 더 플러스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2025년도의 특징적인 부분은 미국의 10년짜리 국채를 샀을 경우에 같은 기간에 10년짜리 국채는 당연히 캐리 금리가 훨씬 낮을 텐데 8.1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캐리 금리가 훨씬 높은 고수익 채권이랑 캐리 금리가 훨씬 낮은 안전자산인 미국 10년짜리 국채의 성과가 비슷한 한 해가 2025년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또 다른 안전자산에 가까운 미국의 투자등급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7.8% 정도의 성과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지난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은 채권 지수들이 7 내지 8%의 성과를 기록을 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흔히 캐리 금리가 낮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채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고수익 채권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건 왜냐하면 작년 연초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는 거 아닌가? 오늘 일부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작년 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연준이 금리를 예상대로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연초에 4.5%이던 기준금리가 12월 기준으로는 3.75%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국채 시장도 거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국채 가격이 랠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흔히 캐리 금리만 목표를 한다라고 하면 금리가 높은 채권들에 투자를 해서 캐리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국채,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했을 때 변동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지 기능도 가지면서 수익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국채와 회사채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바벨 전략이 오히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위험 회피 기능도 하는 동시에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도 저희들 생각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이머징 채권들이 가지고 있는 캐리 금리에 대한 투자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서 2026년도에도 아마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은 또 국채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나타났던 그림들이 2026년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정리해 주시죠. 먼저 2025년도 주식시장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요, 다 아시겠지만 미국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세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를 보면 그렇게 평탄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심해졌고 시장이 극도로 좀 예민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회복하면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강세 랠리를 펼쳤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외 지역도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이 집중도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완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연초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다시 또 이 소수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끌었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 M7과 같은 대형 기술주도 있지만, 한편 좀 놀라웠던 점은 이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서 초기 회복 단계가 아니고 현재 아직도 둔화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고 고베타 이런 종목들의 랠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보통 정크 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정크 랠리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보통 경기가 침체에서 초기 회복 단계를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뭔가 경착륙할 거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완만한 둔화
둔화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크 랠리가 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봤을 때 아직 경기에 완만한 둔화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하반기에 발생했던 이런 정크 랠리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연되고는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2026년도는 본격적으로 분산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수년간 집중도의 심화를 일으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수의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이익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기록했기 때문인데 2026년도부터는 기존의 기업들과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의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그동안 이제 뭐 M7이나 AI와 관련된 대형 기술주들에 집중되어 있던 포트폴리오라면은 여타 다른 업종에서의 기회를 찾아서 분산시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미국에서도 더 유효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소수 종목에 대해 집중해서 투자하는 패시브 전략이 좀 유리했다면은 앞으로는 이 다양한 업종에서 이 개별 종목의 선정으로부터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액티브 전략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미국에서도 분산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분산이 필요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미국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뭔가 집중도가 심해졌지만 한국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부터 강화된 이 한국 주식 시장의 강세로 인해서 현재 포트폴리오가 상당 부분 미국 기술주나 아니면 한국 주식에 집중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기회가 현재 미국의 AI 다른 업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별로 보더라도 미국 외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몰려있는 포트폴리오를 미국 외 선진국이나 아니면 다른 이머징 국가 같은 부분에다가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026년도에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나 얘기들은 뭐 채권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달 말 기자간담회 때 또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가질 거니까요.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